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사행 이강민입니다.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9일입니다. 월요일이 다시 또 시작됐고요. 12월이 이제 2주 남았어요. 올해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다 뭐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요. 올해가 특히 그런 정확하게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는 시작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큰 변수가 발생을 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나서 연준의 끊임없는 가파른 금리 인상, 이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졌고요. 코인 시장이 박살났죠. 코인들에 대한 여러가지 불투명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여러 코인들이 상장 폐지되기도 하고요. 거래소가 또 파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엄청난 투자자들의 고통을 안겨줬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올 한 해가 가고 있고요. 또 희망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희망찬 그런 또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고요.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내년에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크게 기대를 하는 내년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정말 제가 주식 전문가를 그동안 하면서 가장 좋지 못했었던 어떤 시기, 상반기가 그랬습니다. 상반기에 그런 시간을 보냈었고요. 하반기에는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도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 워낙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지금 이제 좀 전환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종목이 지금 현재 과거하고 2020년, 2021년 이렇게 좋았을 때하고 비교하면은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중기 종목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이미 움직인 종목도 있고, 또 크게 기대하는 종목들을 세팅을 해놨고, 단기 종목들은 순환매를 하면서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이 완벽하게 상승한 게 아니고요. 저점을 확실하게 무조건 찍었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흐름이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잘 대응하면은 내년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종목이든지 가지고 있으면은 대부분 수익이 나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종목 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혼자서 그냥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뭐 손실날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버틸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어떤 또 전문가라든지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내년을 희망찬 내년을 맞을 준비는 저는 모두 이미 지금 만들어 놨고요.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왜냐하면은 올해 상반기에 워낙 최악의 흐름이 나왔었고, 또 그동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수익을 꾸준히 냈었는데 올해는 좀 맞지 않았다고 할까요? 역시 대응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저 역시도 고생을 했는데, 하반기부터 이제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고, 내년에 아마 그 꽃을 피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시황 그리고 이슈 종목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황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둘 다 하락했었죠. 코스피는 0.33%, 그리고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하락하기는 했지만 0.0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승하는 구간도 있었는데 결국은 부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캔들상으로는 나쁘지 않죠. 빨간색으로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 지금 도지 모양인데 이런 걸 그 십자가 모양 도지라고 하죠. 전환이 될 때, 어떤 흐름이 전환될 때 나오는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전환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기술적으로, 가격적으로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죠. 2350선 정도가 단기 저점이 눌림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더 밀린다고 하면 2300까지도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요. 2350과 2300의 중간 2325에 근접하는 수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부터 강하게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좀 횡보하는 흐름. 기존에 이제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제가 박스권을 말씀드렸을 때 2400과 2325 정도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드렸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수치가 나왔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갑자기 그냥 폭등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하지만 지금 지수대가 이미 예상했던 지수대까지 왔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대응은 기준만 잘 세워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시장이 해소가 된 건 아니다. 자, 오늘은 수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은 아니었었고요. 역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역시 한국 시장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단기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역시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 자, 나스닥을 보면 굉장히 약하죠. 거의 최저점 수준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강하게 튀어오르지 않았고요. 다우존스는 이 특정 종목의 강세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종목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요. 자, 중간 정도 기준으로 볼 수 있는 S&P 500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점에서 반등한 폭만 봤을 때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점은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다는 거죠. 뭐 일단 여러 가지 좀 악재성 이슈들이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는 그런 흐름,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억누르는 것,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자,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 기관 투자자들 또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죠. 최근에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이다. 경기에 대한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금리를 올 한 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자체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보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 시장을 억누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경제학자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보는 금융 전문가들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최근에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구동성으로 거의 뭐 비슷한 얘기를 해요. 경기 침체 때문에 시장이 지금 가지 못할 것이다. 당분간 더 흔들리고 저점을 다시 깨고 지금 지수대에서 뭐 10% 이상 더 빠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중요한 건 자, 주식시장을 꾸준히 그동안 이제 관찰을 하고 어떤 주식시장의 생리 이런 것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고민을 해봤을 때 생각되는 건 역시 시장이 크게 빠지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기관 투자자들은 결국은 어떨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이 나야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뭐 물론 기관들끼리도 서로 이제
뭐 손실을 보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수익이 나는 기관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할 텐데 결국은 미국의 그 어떤 금융기관들 이쪽에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확한 팩트만 전달하기는 어렵겠죠. 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역시 시장을 흔들면서 어떤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길게 봤을 때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은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사실 2008년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없는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가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그 가격의 주가의 레벨업 그리고 또 시장의 어떤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 고점을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물량 확보라든지 또 그 어떤 시간 조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년 정도의 시간 조정이 나왔던 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완벽한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어떤 조정을 더 받았을 때 완벽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길죠. 1년 6개월이라면 6개월 동안 더 조정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조정이라기보다는 역시 어떤 그 시장을 흔들면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시기가 되면은 치고 올라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 한 달 내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뭐 정말로 한 6개월 이후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찍었던 저점을 크게 이탈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건 역시 모든 악재, 거의 대부분의 악재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고 또 연준의 금리가 앞으로도 1% 정도 더 인상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건 이미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시장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역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어떤 메커니즘을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시장을 흔들면서 역시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더 떨궈내고 그리고 어떤 시기가 되면은 따라붙지 못하게 강하게 쏘아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최근에 분석한 결론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1월 중순 그리고 길어지면은 뭐 2월 3월까지도 시장을 더 흔들 수는 있다. 그래서 현재 12월에 강하게 반등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1월 중순까지는 역시 최근에 어떤 저점에서 움직이면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최저점하고 거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스닥은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저점 근처까지 내려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자, 미국 시장이 저점을 이탈하고 어려운 흐름을 보이더라도 한국 시장은 선제적으로 조금 더 미국보다 빨리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중순 정도까지는 역시 좀 흔들리는 그런 흐름, 최근에 어떤 저점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후부터는 서서히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리고 한국 시장의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역시 긍정적으로 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향후에 또 이제 12월 말이라든지 1월 초라든지 다시 한번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이라든지 이쪽에서 자세하게 또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내년 지수 전망은 결국은 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관점에서 크게 이렇게 봤을 때 말씀을 드리면은 괜찮다. 내년은 괜찮게 본다. 그리고 그 수치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좋아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뭔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뭔가 계획을 실천해 나갈 때 바닥부터 이렇게 잘 다져가지고 준비를 잘 했던 사람이 결국은 어떤 시기가 됐을 때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6개월, 1년 후의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식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편안하게 돈을 벌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올해 많이들 느끼셨겠지만은 앞으로도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향후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시장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튀어오른다고 보지는 않아요. 역시 최근의 저점 부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은 시황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입니다. 이슈는 두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산타랠리인데요. 자, 산타랠리가 가능할 것이다. 제가 11월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12월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여러 가지 그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올해는 산타랠리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횡보하는 그 흐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이 되면은 산타랠리를 기대를 많이 하죠. 그런데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산타랠리가 있었던 적도 있고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타랠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산타랠리가 없는 대신에 2023년에 랠리가 나오면 되겠죠. 어쨌든 실망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 중국이 그동안 엄청나게 봉쇄를 했었죠. 사실 뭐 외국인들이나 이쪽에 대한 통제, 그리고 과거에 코로나 초기에 있었던 입국 가면은 격리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도시를 폐쇄시키다시피 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과연 저게 맞나? 전 세계적으로 사실 코로나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코로나와 맞서 싸워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그 바이러스와 부딪혀서 면역력을 그 바이러스를 받아들임으로써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거든요. 물론 백신이 있었습니다만은 백신을 맞고서도 코로나에 많이 걸렸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중국은 중국 자체적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또 이 백신 접종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또 부작용도 뭐 있었겠죠, 분명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나왔던 백신들이 공식적으로 이게 완벽한 부작용이다 이렇게 공식화하진 않았지만은 분명히 부작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겨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아마 좀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는 아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지금 최근에 중국에 이제 그런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상하이 쪽에 화장장이 24시간 풀로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망자가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중국의 인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코로나 해제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은 아마도 당분간 또 향후에도 좀 그럴 거예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뭐 봉쇄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풀어줬다가 이게 또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러면 또 봉쇄를 하니 어쩌니 이러면서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특정 사안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한 부분에 어떤 그 시장에 반영되는 수치를 객관화해서 거기만큼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장의 구미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어떤 말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 향후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의 코로나 봉쇄제는 어쨌든 흐름입니다. 흐름이지만은 이게 시장에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료 추천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T플렉스는 4,000원, 3,800원, 손절 5%, 수익 30% 그대로 하시면 될 거고요. 자, GS는 지금 12월에 움직임이 없는데 5,000원, 4,500원, 손절 10%, 수익 30%죠. 이 종목은 12월이 아니면 뭐 1월에라도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백스 이 종목은 3,200원, 2,900원, 손절 10%, 수익 25%죠. 일단 1차 매수가 됐고요. 기준대로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호 AL 1,500원, 1,4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 10%, 수익 플러스 20%인데 역시 이 종목도 한번은 분명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세노텍은 매수가 안 됐어요. 1,700원, 1,610원 분할 매수기 때문에 오지 않았고요. 손절 5%, 수익 20%, 25%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매수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제 매수가 안 되니까 제외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동부건설은 8,000원, 7,200원, 손절 10%, 수익 25%인데 일단 1차 매수가 됐어요. 기준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일사료는 5,000원, 4,500원 분할 매수 말씀드렸었죠. 사료주는 다시 또 한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료 가격이 워낙 또 많이 올랐었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뭔가 또 악재성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호재가 나오더라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기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0원, 4,500원 분할 매수 손절 10%, 수익 20%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홈페이지입니다. 오시면은 전문가 서비스 확인해 보시고요.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2월입니다. 2023년을 대비를 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역시 내년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짧게 한 달 안에 어떤 승부를 내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길게 6개월, 1년 이렇게 봤을 때 안정적으로 크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바라시는 분들은 반드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자원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공업인데요. 자, 니켈 관련한 리튬이죠. 그런 이슈로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이 종목은 기업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관련주라서 어떤 그런 이슈로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최근에는 또 이런 이슈에 같이 포함된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좋고요. 조정 충분히 받고 기술적으로 저점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가는 달하겠습니다. 6,500원, 6,000원, 6,500원, 6,0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이 온다면 충분히 수익을 기록할 확률이 높은 그런 종목이니까 기준대로 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다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자, 12월이 다 끝나갑니다. 어쨌든 잘 판단하셔가지고 현명한 결정들을 하셔서 내년에 좋은 결과들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